성함을 이제 부르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EDC 신성준 리더님께 큰 박수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작년 여름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때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던 날 왔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내려오는데 대전보다 대구가 더 추워요. 아랫지방이잖아 여기가. 그리고 옷을 되게 얇게 입고 나오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코트를 갖고 나오셨는데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이거 웬일인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주 리더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참 얼마 전에 그 오영우 리더님이 김일주 리더님의 유용자 오영우 리더님이 인스타에다가 60대 중반의 모습이라고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80이시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때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뉴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뉴욕에 가셨나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15년 전에 뉴욕 가셨을 때 두 분의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똑같으시더라고요. 지금이나. 그래서 보면서 참 아메이를 우리가 만난 거 그리고 저런 스폰서님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스폰서님하고 오셨죠? 네,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게 다 스폰서님 때문에 앉게 되셨죠? 네, 우리 스폰서님은 우리 김일주 리더님 같은 스폰서님이 되시고 또 파트너분들은 이렇게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함께 우리 알아보시고 그 기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왔다 간 지가 한 6, 7개월 됐으니까 제 얘기는 좀 오늘 생략하고요.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함께 잘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잖아요. 그래요. 너처럼 오래 하는 처음 봤다. 지금까지 하는 처음 봤다 막 이러는데 저는 아메이를 25년 했습니다. 네, 32살 때 시작해가지고요. 네, 더하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죠. 대구 별로다. 딱 이러면서 와 이래 주셔야죠. 와 그래서 항상 제가 아메이 오래 했다는 그 부분하고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머리숱이 많다는 거, 머리숱이 많다는 거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이 나오죠? 브라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경기가 어렵다, 지금 막 너무너무 부동산은 떨어진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바뀌어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다시 사후정이 와서 직장의 근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의 현실도 힘든데 미래를 생각하면 더 암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희망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져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그래 해볼만 하겠구나 살만 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전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사실은 막 비교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어렵게 자랐고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셔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셔서 뭔가 이렇게 제가 없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친구들은 막 손목시계 옛날에 손목시계를 가졌는데 저희는 손목시계를 사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셨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손목시계를 사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싫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나 손목시계를 못 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제가 없다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살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저한테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모르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면 그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보니 이렇게 나는 열심히 뛰어갔는데 나는 놈들이 있는 거야. 저는 막 시골에서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녀서 직장을
갔는데 거기는 가니까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있고 그 시절에도요. 92년도에 이미 유학을 갔다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답게 살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 비교하고 뭔가 늘 마음 안에서 좀 그 열등감?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까. 아메이를 만나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32살에 아메이를 만났잖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32살까지의 내 삶에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50이 넘어가면 정말 그동안에 어떤 나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내가 어떤 뭐 물질적인 것부터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꽁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50만 되면 제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사업으로 50살까지만 버티면 저는 저다운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해봤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메리를 만나는 순간 이게 잘 되면 나도 정말 그 대부분들 50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30, 40을 생각할 때 저는 50 이후의 삶을 아메리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50만 대봐라, 60만 대봐라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은 그 50이 잘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50을 훌쩍 넘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곧 한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결혼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30년을 살고 또 앞으로 60년을 같이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참 아메이를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뭔가 저와 같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캘리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요. 내 어떤 삶에 여러분들 한번 요거 찍어 놓으시거나 이렇게 가져가셔갖고요. 한번 나의 지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내가 20년을 30년을 살았는데 현재 나의 그 내 마음의 점수인 거죠. 누구와 비교하자.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내 마음에 1, 2, 3, 1부터 10까지만 나는 지금 경제적 만족도가 뭐 10인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5인분도 계실 수 있고 5 이하인 분도 계시겠죠. 내 건강은, 내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는, 나의 어떤 그 뭐 나눔이라든가 사회적 봉사는 내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들이겠죠. 어쩌면 돈 벌고 사느냐고 잃어버렸는데 우리 안에 원했던 것들이 이 방향을 확장시키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가셔서 지금 내 지점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번 점을 찍어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몇 가지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온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 시간에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에서 우리한테 제안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단지 돈이 아니라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어떤 건강,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매력, 그 다음에 경제자산, 그리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공존의 실천까지를 이런 가치를 제안하는데 어쩌면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인생의 수레바퀴 안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제한되고 있지 않나.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의 수레바퀴도 점이 올라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욜드 들어보셨나요? 욜로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욜드. 네, 요즘에 뜨는 신종어입니다. 대구 아직 안 왔네, 이 단어. 자, 욜드는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어때요? 멋있으시죠? 네, 멋있으세요. 자산과 소득, 건강을 갖춘 6070의 젊은 고령층, 영올드에서 욜드라고 한대요. 네, 멋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그 수레바퀴나 우리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 저 모습인데 어떤 영올드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그 방향성을 잃고 항상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갇혀서 내 미래나 목표를 보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메이 와서 이렇게 미팅에 오고 아메이 사업을 결정하고 이곳을 오면서 제가 가장 저한테 크게 와닿은 게 뭐냐면요, 꿈이었어요. 내가 원하고 살던 삶이 있잖아요. 나 어떻게 늙을 거야? 나 40대는 뭘 할 거야? 나 정말 우리 가족과 이런 걸 할 거야? 사회적으로 이런 봉사도 하고 싶어. 이런 것들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그 다음에 내 집을 언제 마련하나 막 이런 고민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꿈이라는 걸 얘기하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띵 머리를 맞은 것 같고, 나 여지껏 뭘 보고 왔지? 저는요, 내 집 마련 아파트 하나 보고 그렇게 열심히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동대문에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문제 해결이 내 집 마련이었기 때문에 오직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내 집 마련. 근데 제가 32살에 자영업을 29에 자영업을 시작해서요, 32살에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저희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인데 걔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11시까지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저 뭐 했는지 아시죠? 문구점 아줌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잘 살아보려고 문구점 아줌마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애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요즘은 뭐 돌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해줘. 왜냐면요, 걔 생일이 11월 20인가 그래요. 근데 20이었는데 그때 문주는 제일 바쁠 때요. 크리스마스며 뭐며. 그래서 11월 20일 넘겼어요. 양념 보내주자. 근데 양념 날짜는 기억부터 넘어갔어요. 그래도 옆집 이제 문구점을 하는 게 옆에 분식집 아줌마가 이제 애기랑 맨날 보는데 너네 너무한다. 애 돌도 안 해주고 암만 먹고 살고 바빠도 그렇지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상을 차려 놓으시고 케이크도 하나 사오라. 그래서 제가 그 애기 이렇게 한복을 하나 사고 분식점에서 나중에 사진도 하나 있는데, 분식점에서 애기가 한복을 입고 촛불을 끄면서 너무 늦게 돌잔치를 해서 애가 걸어다녀. 그래서 양력생일을 음력에다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 생일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줄 만큼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저는 그때 딱 뭘 느꼈냐면요, 아메에서 얘기할 때 내가 원했던 꿈들을 다 놓아버리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다 잃어버리고 나 그냥 오직 그냥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집 사는 거 하나에다만 목표를 잡고 살았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꿈을 꿀 여유조차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남아있는 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꿈꾸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꿈꿀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나야겠죠. 누굴까요? 조용필, 단발머리 소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느 층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조용필을, 제가 중학교 때 조용필에 노래를 하나 부를까 했는데 제가 PPT 실력이 안 돼가지고 조용필의 단발머리 가요 톱10에 젊음의 행진에 나와서 노래하는 오빠 생각이 나요. 기억나시죠? 옛날. 요즘은 그 언니들이, 조용필을 좋아했던 언니들이 이명웅한테 확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명웅을 쫓아다니세요. 네, 그 티켓팅을 잘해주는 딸이 효녀라고 하더라고요. 이명웅의 그 어떤 콘서트 티켓팅을 해주는. 그래서 이 이명웅을 좋아했던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조용필 오빠를 좋아했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명웅에 빠지는 어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일들, 우리한테 남아있는 또 다른 앞으로의 시작은 바로 지금 꼭 60이 아니어도 지금 어쩌면 우리가 내 전반전은 아니었어라면 후반전, 연장전은 우리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요일드는요,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며 학력 수준도 높고 영 올드 젊은 노인인데 이분들의 강력한 사회 주체를 구성하고 있대요. 실제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이분 지금 대학들 되게 많이 끝났죠. 이분들을 위한 시니어들을 위한 대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올해 부산부터 이런 이제 시니어 대학들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미국에는 그런 대학들이 한 100여 개가 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은요 충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이들을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영월대 주요 특징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 노년의 인생이 난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내 나이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분들이고요. 여유, 즐김, 여러 취미 그리고 활발히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롤드 세대에 대한 마케팅도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에이징, 뭐죠? 노화를 영노화라고 하죠.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 알죠? 박막래 할머니부터 우리 그 중간에 계신 무슨 할머니죠? 박막래 할머니 중간은요. 밀라노 그쵸? 옆에 있는 남자분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안 봐서 이런 분들이 시니어시지만 지금 70이 넘으시지만 유튜브에서 이분들이 정말 엄청난 활동을 하시고 뭐죠? 박만대 할머니는 광고도 엄청 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구글에서도 초대를 하고 삼성의 그 가전제품에 초대해가지고 독일의 전시회에 초대해서 가실 정도로 인기 스타가 되셨잖아요. 이제는 식당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손녀딸과 같이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뉴발란스는 우리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생 아이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중학생 애들은 뉴발란스가 다 교복이에요. 바람막이부터 신발까지 교복인데 이제 뉴발란스에서도 이렇게 시니어를 타겟으로한 이런 젊은 층들의 이제는 그게 중고등학생 옷이 아니라 이런 젊은 오빠들, 젊은 언니들을 위한 이런 마케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유엔이 우리 이거는 많이 보셨죠? 예전에 우리 현재 나이를 2살 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유엔에서 연령을 다시 정리했어요. 왜요? 오래 사니까 60, 70이 끝나는 게 아니라 120까지는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도 120에 돌아가시고 다 120이더라고요. 왜냐면 800, 900 가다가 120에 우리도 한 120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라면 그래서 어차피 60살이라는 인생으로 어떤 걸 정했다면 이제 120을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유엔에서 평생 연령을 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디세요? 우리 보통 지금 다 청년 아니세요? 청년? 몇 분 빼고 다 청년이죠? 왜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청년은 어떤 뜻이에요? 뭔가를 시작하고 준비해서 도전하는 그 의미죠. 우리 청년하면은 정말 아직 뭔가는 정립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나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청년이라면 지금 옛날에 우리가 뭔 청년?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청년이라는 거야. 왜요? 우리는 지금 60년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청년의 의미를 전 또 이렇게 두고 싶어요. 청년은요, 과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쵸?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청년, 우리는요,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나머지 새로운 시대를 남아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기쁘지 않은가요? 전생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다시 한 판 뛸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랬거든요. 제가 아메리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리허설이 없잖아.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아메를 선택해서 잘해야 돼. 그래서 인생에 리허설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리허설이 없어. 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기존의 기득권층들 있죠. 기존에 나보다 뭔가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수단이 앞으로 세상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그 과거의 어떤 돈 잘 벌고 막 어떤 지식층이 가졌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한 번 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희망적인데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초년우는 누가 갖고 온대요? 우리 10년 전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분쇄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 대박이다. 학기 6분에 올해 대박이다. 괜히 올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들지 않나요? 그쵸? 네, 좋은 얘기가 있으면 뭔가 희망이 생기잖아요. 초년우는 누구 때 어떻게 결정돼요? 맞아요. 초년우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그쵸? 고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나의 초년운이 되고요. 중년운은 네 남편, 배우자 그쵸? 저도 어떻게 좀 잘해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중년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럼 말년은 어떻게 될까요? 말년은 자식? 옛날에는 말년이 자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말년운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안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내 말년운에 뭔가 잘못 투자했다 그랬잖아. 우리가 여지껏 가리킨 것 중에 가장 투자 중에 잘못된 투자가 자식 투자했다잖아요. 계속 그 돈을 갖다가 딴 데 넣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자 말년운은 누구? 말년운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준비한 사람. 미리 준비한 사람. 미리 뭔가 말년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말년운을 가져간대요.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말년운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령층의 소득 대비 비율을 보니까 한국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 65세 노인들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요. 글로벌 주요 국가의 어떤 금융 자산 비중을 봤을 때 자산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수입이 아니라 자산, 지속적으로 노인께서 일을 못해도 따박따박 나오는 자산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도 누구?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의 금융 자산 비중도 한국이 제일 적고요. 저기 PPT가 어떻게? 그리고 65세 가구의 자산 비율을 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산이 적은가 봤더니 우리나라는요 다 집에 있어. 자산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내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그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자산이 필요로 할 때 현금으로 전환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그 자산 준비나 노후 준비에 허점이 있었고요. 2024 MZ 세대들도 지금 보니까 이들도 지금 어떤 걱정하는 게 관심사가 생겨요. 그리고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밑에 세대들 있죠. Z세대들, 그 어린 Z세대들도 생계비 이 친구들한테 불안 및 스트레스 주요인이 뭐냐 봤더니 장기적인 재정 상태 그 다음에 매일의 재정 상태 직장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 뭐예요? 본인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자녀가 말년운의 대안이 되겠어요. 얘네 MZ세 우리 자녀들 지금 MZ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준비가 됐어요. 지들 먹고 사는 거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들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돈 여유가 없대. 그쵸? 마이너스 통장을 넣고 미리 다음에 쓸 돈을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을 했어요. 성인 남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돈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거에 동의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81.7%가 돈이 없으면 인생에 참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 얘기했고 50대일수록 3, 40대보다는 3, 40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이 안 되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생의 돈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필수 요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 우리 후반전을 어떤 승부를 다시 한번 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다 요즘 뭐해? 그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요 부동산 자격증을 우리가 안 따셨어요. 젊은 분이면 조금 그래도 학식이 있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에 좀 되는 분들은요 부동산 공부를 하신다는 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요즘은 부동산 하신다는 공부하신다는 별로 없죠.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릴 주변에 이렇게 뭐 많으세요? 요양보호사. 그쵸? 실질적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급, 1급은 또 못다. 전공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 기회가 넉넉하지 않고 뭔가 찾고 싶어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이제 인생 안에서 우리 삶이 분명히 소득이 끊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현실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30대, 40대 설마 그런데 반드시 끊어진다는 거예요. 43세 최고의 월급을 받다가 61세가 되면 저는 이래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구간이다. 누구든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피할 수 없는 그 떨어지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더 열심히 일하면 지금의 어떤 삶에서 그 구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살고 안 쓰고 모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뭘 더 열심히 살아요? 지금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재테크보다 가계의 경제학을 배우셔야 돼요. 재테크 우리 잘 살려고 계속 재테크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해보셨어요? 부동산 공부하셨어요? 공부도 안 하고 재테크 했던 게 가장 함정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재테크가 남들이 하는 대로 누가 돈 벌었다 쫓아가서 되는 게 재테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건 가계 경제학.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돈의 속성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나의 그 소득의 주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나 나한테 있나 이런 경제학을 공부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아직 안 했으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아껴서 재테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는 돈의 속성을 봤을 때 직장과 자영업은 어때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출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고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는 직장과 자영업에서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의 특징은 뭐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온다. 아까는 저였죠? 일을 못하거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은 누구나 다 거치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B와 I는 뭐냐? 사업가, 투자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득 종류가 달라요. 뭐냐면 아까 우리 욜드들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자산을 기반으로 자산을 구축해놓은 거야. 그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B와 I에 있는 영역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소득을 만들어놨는데 그 소득의 특징이 우리가 그냥 적금 들어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아니면 그냥 이게 아니라 이분들은 자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못해도 따박따박 매월 들어오는 그 돈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B와 I에 있는 욜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사장이나 롯데리아 본사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B의 영역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매월 따박따박 지속적으로 시니어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얼마나 쓰면 좋겠냐 하여튼 한 달에 500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다들 우리 남편이 국민연금을 되게 많이 받아올 거라고 착각하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관공서나 아니면은 그런 교사나 이런 그런 어떤 연금을 미리 떼어놓으신 분들 아니면 국민연금 갖고는요. 지금 여러분들 100만 원이 막 한 달에 넉넉한 생활이에요. 100만 원 혼자 쓰라고 해도 부족하죠. 핸드폰 끼우내고 뭐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넉넉한 돈이 아닌데 두 부부가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해서요. 300이 조금 넘거나 두 부부가 300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혼자 갖고 온 거는 반띵 하시면 돼요. 160이나 170 정도면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저희 물어보면 다들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남편이 다 준비해놨어. 국민연금 준비해놨는데 70%가 국민연금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욜드는요 바로 이 자산소득에서 한 번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20대 30대
30대는 그래요. 자영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경험도 해봐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거든요. 지금 나가서 요양보호사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나가서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도 좋다. 그쵸? 건강해서 일할 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그만두면 30대, 40대처럼 여기 어디든 움직여서 바꿀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소득이 나를 원하지 않거나 이 직장이 나를 원하지 않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30대, 40대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일을 바꾸면서 또 돈 벌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바짝 자산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아메이를 32살 때 선택할 때 다른 거 안 봤어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잘할 자신이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일을 해도 자산소득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 자산소득이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일한 게 평생 돈이 나오는 게 어떻게 쉽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냥 아무리 어렵지 쉽지 않아 얘기하시는 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아메이뿐만 아니라 평생 나오는 돈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산을 지금부터 구축을 해놔야만 나머지 욜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홈미팅에서 저는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빠져나가요. 돈이 들어오는 건 고사라고요. 스포츠님 저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가요. 그쵸? 어제 통장에 돈 넣는데 아침에 보니까 띵동띵동 다 빠져나가고 그쵸? 근데 정말 그래서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월급, 자영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은 노동소득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나오는 소득. 옆에서도 건물임대료, 건물도 요즘 임대 잘 나가는 건물 임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금, 로열티, 연금, 저작권 요 종류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요 돈을 좀 늘려보세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만났을 때 빵대 100이었습니다. 노동소득 100, 자산소득 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오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소득이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 따져보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 우리가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아메이가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발구하는 정말 이제는 내가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기회를 정말 인생과 진짜 율들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이게 아메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한 아메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산 만드는 일이 어떤 일도 만만하고 쉬운 일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기회를 주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쉽지 않잖아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 대신요, 심플해요. 저도 요즘에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그룹도 있고 팀 리더들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해주고 뭐 이제 가면은 뭐 스폰서링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규가 나오면 저도 세제를 비비고요, 퀸쿡을 해서 찹쌀케이크를 꼭 먹이고요, 똑같이 해요. 20년 전부터 해왔던 일을 신규가 나오면 똑같이 해요. 뭐냐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이 패턴만 이해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렵죠. 끝까지 끈기 있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쉬운 거였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또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팀과 함께 하시면 돼요. 여기 오신 스폰서님과 이 팀과 같이 하시면은요, 혼자 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잖아요. 하면 필요한 건 알지. 근데 시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팀과 스폰서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돈을 주느냐? 이 돈이에요. 간단해요. 옛날에는 이거 되게 어렵게 막 30분을 이 설명을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아메이는 직거래 마케팅이에요. 중간에 유통 마진을 가져갔던 거에 대해서 뭐 쿠팡이든 홈플러스든 뭐 여기저기서 우리가 사는 물건 대비 이렇게 그들이 중간 유통 마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그냥 모르고 썼는데 요즘 다 아시죠? 왜요? 직거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메이는 1959년에 아무도 생각 못할 때 그 당시에 미국은요,
월마트가 생겼었을 때요. 대형 할인마트가 총판 도매 시장이 끝나고 월마트라는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는 시점에서 1959년에 아메이는 직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대형마트가 물건을 넣어야만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아메이는 그 마케팅 안 써. 우리는 다 그거 싫어. 걔네들한테 기회 주고 괜히 우리 물건 만들어 딴 사람이 돈 벌잖아. 쓰는 사람은 괜히 만든 품질과도 상관없는 돈을 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드는 소비자한테 그냥 직접 줘보자. 이게 아메이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전에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아메이 마케팅. 아메이는 물건을 만들어서 중간 유통 주지 말고 직접 소비자한테 주자. 지금은 이게 일상이 되고 싶지만 1959년은 아주 획기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 대신 이 소비자들이 써보고 이 우리 물건이 나가려면 누군가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광고를 누구한테 맡길까? 직거래라면서 우리가 유명 연예인을 써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진짜 써보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만 돈 버는, 아메이를 통해서 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도 함께 풍요로운 삶. 제가 이번에 그 단어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창업자 오디오를 듣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분들이 중간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중간 유통 마진을 이분들이 써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분들도 풍요롭게 하자. 나만 돈 돼서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리치 제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줘보자. 그게 아메이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뭐 했다 그랬죠? 문구점 했다 그랬잖아요. 도매에서 물건 떼다가 소매에서 물건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 그러면 아메이 물건을 갖다 내가 그냥 갖다 직접 파는 거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간 유통 빼고 내가 팔면 되겠네 이 생각을 갖더니 와 마진 21% 나죠? 왜냐면 문구 이렇게 그 루트라 그래요. 이렇게 도매 이렇게 봉고차에다 갖고 문구처럼 물건 갖다 주신 아저씨들 13% 15% 마진을 받는데 우와 이거 21%를 줘? 막 이러면서 이해도 잘 못하고 그냥 평생 나오는 소득이 이 안에 있는데 이런 기회로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작을 했어요. 왜? 다른 거 안 봤어요. 회사도 나중에 보고요. 제품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진짜 이게 걱정이 됐거든요. 30, 40, 50까지는 내가 일하든 우리 남편이 일하든 뭘 하든 먹고 살겠지. 그런데 50, 60 넘어가서 누가 돈 벌어오지? 서로가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벌어오게 할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일을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아메이가 이렇게 중간 유통에서 하는 것들을 빼고 우리한테 직거래로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그냥 개념 이런 거예요.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를 바꾸시고요. 내가 그냥 이런 데 쇼핑하시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도 없이 나한테 이익도 없이 썼던 물건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시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에서 아메이 브랜드로 바꿔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죠. 자,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하죠. 이 저축한 돈을 목돈으로 만들어서 뭐를 해요? 다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왜요? 돈을 벌고 싶어서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껴서 모아서 투자가 돼서 이게 잘 돌아가요? 모아놓으면 꼭 딴 사고 터져서 날라가. 또 투자했더니 너무 생각하지 않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누군 돈 벌을 때 내 돈만 안 돼. 그러면서 이게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쓰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소비죠. 생필품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집집마다 다 오늘 집에 휴지 떨어지신 분 없죠? 떨어지셨어요? 오늘 꼭 사가지고 가실 거죠? 만약에 오늘 휴지 안 사가시면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생필품이라는 게 이 삶의 질을 그냥 기본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써야 되는데 누구나 쓰는 돈은 죽을 때까지 쓰면 이 돈은 완전히 황금이냐 황금 금광이냐 하면서 우리의 소비의 돈은 다 누가 가져가더라? 대기업 다 가져가더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끼리 쓰고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도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비자 우리 그 대형 마트들이 우리를 놓고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돈을 거기 쓸 거니까 우리가 그들 통장에 돈을 계속 넣어주니까 우리가 그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이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지출을 해서 우리가 모아서 누구의 자산을 만든다? 우리의 자산을 만든다. 아메이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자산 만드는 거 방망대 할머니처럼 말년에 손녀딸 어떻게 잘고 막 그 할머니의 말담으로 그 말년에 잘 풀리는 분도 있어. 근데 흔한가요? 별로 없죠. 네, 전국 노래자랑 가서 우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대회는 SBS 대회도 아니고 동네 군대회인데도 1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도 나도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 아메이는 세계 1위의 글로벌 직접 판매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이 물건을 써보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려면요, 이 회사가 딱 생각, 제품이 좋아야 돼. 왜? 우리는 세일즈맨을 뽑지 않았거든요. 영업사원을 뽑지 않았거든요. 꿈을 꾸고 정말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안에 와 있는 거지 영업사원을 뽑지 않았어요. 보통 판매를 하는 데는 영업사원을 뽑죠. 네, 잘 파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 잘 팔아서 여기 스폰서님 뽑혀오신 거 아니죠? 스폰서님 왜 뽑았어요? 같이 잘 살자. 우리 정말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앞으로 좀 인생 펴보자. 우리 좀 여행도 같이 다녀보자. 이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발이 넓어서 이러면 여기 군영회장님들만 와 계시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한, 우리 같은 사람 왜 가능하냐면요, 물건이 좋기 때문에,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써보고 좋으면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1위의 명품 제품들,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뉴트라이트나 아티스트리가 1위라고 하면 잘 못 믿으시는데, 내가 1위 아니라고 하면 1위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치약 같은 경우는 67개국에서 1위라잖아요. 그 아메이 치약은 아메이 사업을 모르셔도 어디서 왔는지 자기 집에 치약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700여 개의 제품에 정말 12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 인간과 자연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아메이가 갖고 있는 트렌드 뭐예요? 웰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종목 선정 잘해서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맞죠? 주식은. 그렇죠? 제품 판매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가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재고가 없으면은 돈 법니다. 맞죠? 자동차는요, 오래오래 하시려면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손보면은요, 자동차를 오래오래 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은 내 건강을 계속 예측하면서 아프기 전에 내 몸도 미리미리 정비하시면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아메이가 추구하는 뉴트리라이트 웰리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찍으시려고요? 네. 이거 H&M 파마스에서 주신 자료에서 빼온 거예요. 네, 찍으셨죠? 네.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이런 어떤 우리의 건강, 영노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하죠. 그 부분 중에 일환이 우리 겉모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속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넣어서 다른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커져갈수록 그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점점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얘네 제품 자동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세포와 혈액과 조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죠. 음식에는 영양소가 우리의 세포와 혈액을,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기름을 이렇게 가공해서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 세포나 혈액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애기들 키우실 때 뭐 먹이셨어요? 분유 먹이고 모유 먹이고, 그쵸? 이유식 먹이면서 키웠죠.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얻은 우리 몸은 자연의 것으로 개선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음식이라든가 영양제 섭취 자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양제 섭취도 합성 영양제로 정말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이 판매 중심으로 판매되는 그런 영양제들은 우리 건강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게 살을 만들까요? 뼈를 만들까요? 건강하게 피를 만들까요? 그럼 합성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비타민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식물에 그냥 그 미미한 그 식물에다
걸음이라고도요. 걸음을 주면은 잘 자라는데 거기에다가 막 이상한 뭐 비닐이 들어가고 막 이런 화학물질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어때요? 산소가 아니라 끓는 물을 식혀서 부어도 안 되고 역삼적 정수기에 미네랄이 없는 물을 넣어도 식물이 못 자라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몰라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대 수명이 앞으로 이렇게 60살, 우리가 120인데 6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40년을 저렇게 아프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뉴트리아이트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건강한 삶을 길게 가다가 빨간색은 저렇게 짧게 남는 그래서 정말 오늘까지도 미팅 나왔다가 내일 하나님을 가는 이런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기대 수명만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아까 비전 헬스 같은 인공건강 영양제나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체국 아저씨입니다. 네, 이분은 아시죠? 누구세요? 차일표죠. 네, 방송에 나왔는데 차일표가 이분을 만나서 어르신 이러고 인사하고 들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갑이야. 동갑인 거야. 여러분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그쵸? 이게 우리가 영로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의 건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다? 어떤 걸로? 유전자 DNA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질병이 생기나를 연구를 그렇게 오래 해서 유전자 검사도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차이로 질병을 예측하고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면 그 질병들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2000년도 연구를 해서 2007, 2007하고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사람의 건강의 질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는 모두가 여기에 이 산업을 모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서는 면역 기능, 그다음에 장 기능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 대사 기능에서 신경 기능은 치매, 우울증, 그다음에 그 파킨슨 같은 이런 신경 질환들이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조절되더라. 면역 기능 같은 경우는 면역들이 많죠. 암이라든가 각종 질환, 그 대사 질환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 기능. 장 기능은 변을 잘 보냐, 변을 못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 크론병, 장내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장암, 가장 지금 발병률이 높은 암 중에 대장암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관장이 되더라? 장내 나한테 있는 미생물, 나한테 있는 이 장에 있는 균들이 이걸 결정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을 채워주면 이 부분이 재생이 되더라. 그래서 우울증약 세로토닌이 95%는 장에서 나오고요, 5%가 뇌 쪽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5%를 우리가 이 95%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으면요, 장내에서 만드는 95%를 대신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에다가 우울증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착이 되니까 우울증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막 이거를 치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죠. 우리 의사도 아니고 면허증도 없고 제가 이거를 막 치료가 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요, 천정식 교수님이나 의사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강의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지금 이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을 갖고 신약 개발에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신약 개발이 너무 어렵대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약을 만들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 20년을 지금 투자해도 이게 약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거 우리 몸의 생체예요. 갑자기 말 꼬이네요. 우리 생약이에요. 생약. 약국, 내 몸의 약국이야, 생약이야. 얘를 뽑아서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제약회에서 연구하던 이런 회사들도 더 어떻게 한다? 그냥 공기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포스트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이 먹고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것까지 체크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중화시켜서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템이다? 우리 아이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HM파마스의 주식이 제가 가서 얘기하면요, 주식하는 분들은 아메이보다 이 주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하나씩 사서 모으세요. 아메이보 하시면서
샴푸 너무 좋죠. 지금 나와서 써보셨죠? 저는 그 리페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인텐시브 리페어 제품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냐면요. 손상된 적이 없는 듯한 머리. 손상된 적이 없는 듯한 머리카락을 돌려준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법 머리는 건강한 편인데 염색은 항상 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 하면 하얘요. 그런데 여기 끝에 있죠. 여기 끝에가 이렇게 햇빛에 보면 머리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막 끊어져. 이렇게 이걸 또 잘라야 되나? 앞머리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요번에 나오고 일주일 썼잖아요. 없어요. 5일까지 바르면 끊어졌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어떤 그 모발의 문제점, 그 두피의 문제점을 이렇게 기존의 샴푸보다 기존의 컨디셔너보다 2배, 13배, 1.5배, 28배 이상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자신 있게 써보시라고요. 저는 오히려 써보세요. 아니면 반품하세요. 이거 반 정도 쓰는 거에 3개월 안 걸리잖아요. 써보시고 아니면 반품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정확하게 본사에서 인상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쭈뼛쭈뼛 좋아 질러나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까 비전헬스는 정말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이렇게 막 복합 포뮬러로 이거 원래 우리가 먹으려면 막 카로틴 플러스도 먹어야 되고요. 빌베리 DH도 먹고요. 루테인도 먹어서 적어도 이거 이렇게 세 가지를 먹는 15만 원 정도를 주고 먹어야 됐던 제품을 하나에다 넣어서 루테인 가격 기존의 비전 아이들보다 싸게 만들었잖아. 그쵸? 이런 회사 없어요. 이런 신제품 만들면 획기적인 제품 만들면 광고 때를 비싸게 하죠. 비타민C 우리 비타민C 너무 기대되죠. 그래서 비타민C를 자주 먹어라. 근데 우리 지금 바쁘니까 자주 먹을 시간이 없는데 이제 내가 아침에 먹어주면 서서히 서방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미 서서히 몸속에서 비타민C 농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비타민C가 또 출시가 되는데 얘도 서방정도 좋고 기존에 우리 아세브라체리 그 주요 원료도 너무 좋은데 저는 감동받는 게요. 4개월에 76,000원이라요. 우리 3개월에 그쵸? 성게찜도 한 정당 500ml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먹으면 아세브라체 아침에 3알 먹은 효과 이상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서서히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녹아 나오니까. 아니 이런 제품을 만들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내려갔어. PB 어떻게 올라? 그죠? 저 가격이 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도. 자 여러분 50세 심장마비는 언제 시작됐대요? 20세 때 잘못된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20대부터 쌓여서 50대 된대요. 70세 알츠하이머는요 40대부터요. 내일의 어떤 노년을 마주할지는 언제 결정이 돼요? 오늘 내가 미래에 대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 순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이희재 씨가 이렇게 드라마 그 개그에서 O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되고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되고 해서 기억나시나 보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져온 지점에서 한번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아메이는 그래 좋아 네 말 맞다. 근데 아메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 하다 그만둔 사람 주변에 진짜 천지빛깔이더라. 그쵸? 아메이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 다 가봤대. 홈미팅을 갔어도 홈미팅 가서 그 수육만 먹고 와도 아메이 다 알아.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하세요.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근데 아메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쉽진 않지만 심플하다. 자,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 소비, 아까 마트 브랜드 체인지를 했죠?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이렇게 싸고 검증할 만한 제품이면 이 제품 써볼 수 있어요? 없어요? 써보다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안에 환불해준대요. 해볼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부터.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뭘 쓸 여유가 없어. 다른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집에는 치약을 바꾸시고요, 휴지를 바꾸시고요, 퐁퐁을 바꾸시고요,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국내 최저가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작년에는 와서 그거 해드렸죠.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싼가. 그거 해드렸잖아요. 진짜 싸잖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퐁퐁보다 그렇게 싸요. 가루비누도요. 가루비누 액체 쓰시는 분들 가루비누 안 쓰는데 상관없어. 우선 다 녹으니까 찌꺼기가 안 나오니까 한국에서 가장 싼 가루비누가 2kg 마른 빨래 할 때 기준은 우리 게 제일 싸요.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 해볼 수 있다 없다? 돈이 없으니까 더 해야 돼.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브랜드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싼 제품 쓰셔야죠. 그쵸? 싸고 좋은 제품을 바꿔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돈을 쓰면 기업들이 나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내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요 중일 수는 있어도 안 쓰고 살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아메이로 바꿔서 내 지출을, 내 소비를, 내 매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나도 자산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산 만드는데 특별한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자산 만드는데 마트를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제일 싸고 스폰서님과 해서 제일 싸고 제일 경제적인 제품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저는 디시드랍스도 추천해드리고요. 우리 바디워시, 로션, 그리고 치약도 저렇게 싸요. 잇몸에 피나고 시리고 해서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난 치약도 안 사. 막 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했더니 시댁에서 주는 거만 써. 그런 분들은 잠깐 뒀다가, 왜냐면 시댁에서 주는 치약은 지금 당장 받아서 써 1, 2천 원 아낄 수는 있지만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거 우리 시어머니 유산이 많아서 앞으로 잘 받을 게 있으면 그냥 쓰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바꾸세요.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구조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스폰서님 여기 모시고 왔어요. 오셔서 여러분들 제품을 써보라고 또 제가 여기 막 떠들었어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90일 안에 반품하시면 됩니다. 자, 써보니 이거 너무 좋아. 진짜 괜찮아. 우와, 이거 설명 들어보고 스폰서를 따로 또 데모해주고 보니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차별화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A, B한테 바로 생각납니다. 저는 딱 그걸 듣자마자 저 진짜 인맥 없는 사람이거든요. 문무점 아줌마가 제 고객층은요 만 7세부터 만 19세 미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한 5년을 살았는데 그 소극적 고객층이.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A, 엄마, B, 동생. 전 정말이에요. 엄마, 동생밖에 생각난 적이 없어요. 근데 봐요. 내가 물건이 너무 좋아서 아메를 시작해서 동생한테 엄마한테 팔아먹겠다고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요. 기존의 세제를 쓰고 기존의 약으로 막 맨날 아프셔서 고생하시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저희 조카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 이런 원리라면 우리 조카는 기저귀를 바꾸고 로션을 바꾸고 데일리 비타민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는 더 이상 독한약으로 이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블엑스를 드셔야겠구나. 그리고 그 시골에서 맨날 빨래해도 물이 센 물이어서 이불이 누렇잖아요. 맨날 좀 가면 제가 막 빨아들이고 와도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데 아메리카제로 빨리가 뽀얗잖아요. 그런 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이 확실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메리카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사님 대답 잘하실 것 같아요. 옆에서 제주도에서 귤이 한 박스 왔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한 5,000원 싸. 택배비 포함해서. 그런데 막 껍질이 안 까질 정도로 싱싱하고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 그러면 그 귤 혼자만 먹는다. 옆에서한테 얘기한다. 몇 명한테 얘기한다. 그쵸. 그쵸. 먹고만 얘기해요. 싸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쵸? 네. 아메 하실 자격이 제일 좋죠. 아메는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우리 본능적으로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는데 나만 쓰고 남한테 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자, 아메이는요 본능적인 사업이에요. 이렇게 제품이 좋고 제대로 알면요 누군가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귤, 고등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방울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5kg를 사갖고 막 퍼 날라요. 그랬더니 막 그분들이 또 어디서 샀냐고 또 얘기하면 제가 유기농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분들 취지를 막 설명드려요. 근데 제가요 원래 이런 걸 잘했어요. 원래 아메 하기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 음식을 하나 만들어요. 스파게티 만들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일주일 내내 스파게티예요. 왜요? 사람들 불러서 그 스파게티 먹여주고 싶어서 계속 스파게티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누구 오세요 스파게티, 누구 오세요 스파게티 하고 일주일 내내 먹였거든요. 저는 타고난 아메 사업가였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잘하는 일이 뭐예요? 저 AI 인공지능 잘 몰라요. 컴퓨터도 잘 못해요. 그런데 나눠 먹는 거 좋아하고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그걸 제가 제일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메는 그거를 끝나요. 이 정도는요. 이 그림은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라며 이거 동네 아줌마딘 우리도 직장인도 이 마인드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업을 하려면 사업가 마인드가 들어가야지. 사업가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 오시고 스폰서님과 모임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물들어요. 아줌마가 서서히 사업자들 모임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쓰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요. 맨 처음에 나서 뭐 구호회철 막 이랬는데 구호회철 막 꾸준히도 뭐 이렇게 물들어요.
뭐냐면은 리더십이나 어떤 사업가 마인드는요 환경이에요. 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있다 보면요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다 사업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분이 저 아메를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메를 떠나야겠대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뭔데? 잘하는 게 뭔데?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넌 이거다. 그 대신 이 안에서 너의 마인드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책을 막 수십 권씩 읽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인드를 정말 그 스폰서님들의 모습이나 사업자의 모습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물들어요. 이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모르겠어요. 또 이제 오래 하신 리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5년쯤은 제가 느끼는 아메이의 성공은 심플하고 요 정도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라고 했죠. 누구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제적 여유 있고 4년제 대학에서 석박사 딴 사람들만 이 사업을 한다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공부하고 써보고 좋아서 AB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비가 모여서 뭐가 된다 했죠? 매출! 질문 다 빨리 잘 하셔야 돼요. 매출. 그러면 여러분의 매출은 60만. 스폰서님은 내 이하 80만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60만인 여러분의 매출의 6%니까 36,000원. 자, 36,000원에서 밑에 AB 거 빼줘야겠죠. 여러분이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AB 거 6,000원 빼주니까 여러분은 스폰서님 12,000원, 여러분 걸 뺀 12,000원. 그러면 여러분은 AB 거를 뺀 24,000원. AB는 자기 목 6,000원.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이 소득을 나눠간다는 거예요. 수입의 분배가 먼저 한 사람이 매출이 많다고 소득이 많은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여러분들이 전달을 많이 한 중간에 있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밑에 여러분이 소개한 이 사람들의 돈을 여러분들이 삥 뜯어오고 얘네들 모르게 가져온 게 아니라 이들은 이들의 몫을 그대로 분배하는 합리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그러면서도 지구상에는 없는 이런 분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들한테 욕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이지만 두 명한테 얘기하면은 아까 24,000원이었죠. AB는 6,000원씩 됐죠. 보세요. 다 20만원씩 썼으니까 원래 공평하게 얼마씩 받아야 돼요? 6,000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24,000원을 줬냐? 무슨 비? 광고비. 아메이가 중간에 광고하지 않고 유통하지 않을 테니까 그거 광고해줘야. 난 두 명한테 했잖아요. 내가 광고한 광고비가 얼마다? 18,000원. 스폰서는 나한테 광고했으니까 얼마다? 6,000원. 이렇게 해서 광고비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거 6개, 이거 16개, 막 30개, 70개, 이거 동그라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나 쓰고 두 명한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에 셀을 보면요 나 쓰고 두 명이에요. 다 잘라보세요. 세포를 잘라보면 나 쓰고 두 명이에요. 나 쓰고 주변 사람과 같이 나눠 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인 거예요.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은 79명을 모아낸 게 아니라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 나 쓰고 두 명, 동생이 또 자기 쓰고 두 명, 이렇게 모아져도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명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포함해서 내가 6명에게 좋아서 알려줬더니 내 보너스가 얼마 됐어요? 다 빼주고 16만원. 또 내가 이분한테도 또 알려줬어요. 너 쓰고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너도 한번 알려가 했더니 나는 6명 알릴 거야. 근데 4명씩밖에 못 알렸어도 이분들 거 빼주고, 이분들도 3%에서 이제 100만 점에 6%가 되고 그분들 거 다 빼주고 나면 101만원, 나는 100만원,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퍼져서 79명 정도의 네트워크에서 1000만 점이 넘어가니까 내 보너스가 250만원. 나쁘지 않죠? 자, 여러분 이게 단번에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쓰고 좋아서 얘기하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부지런히 하면 빨리 늘어난다. 하나 하고 1년 있다 또 하나 하고 천천히 늘어난다. 그리고 있던 게 없어진다. 그래서 집중해서 부지런히 늘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증가율을 보세요. 내가 한 명 썼을 때는 나 혼자 썼을 때 6,000원이었지만 3명이 같이 쓴 게 24,000원, 7명이 보니까 9만원, 31명이 보니까 57만원.
79명이 모이니까 144만 6천 원. 근데 여기가 증가율을 봤을 때 와 200배 이상 뛰는 거예요. 배가의 원리. 나 하나의 힘으로 다 각자 20만씩 쓰는데 이게 배가의 원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많이 팔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많이 팔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명에게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처럼 같이 캐시백을 한 1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면 브론즈 빌더 이렇게 되면 한 70에서 100만 원 나쁘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늘려갈 때 그냥 나 6명 정도랑 모여서 한 10여만 원 받아. 그러면 현명한 소개하시는 거죠. 나 쓰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 귤 팔아줬더니 귤 한 박스가 선물로 왔어. 괜찮죠? 귤 많이 팔아줬더니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내가 한 50에서 70만 원 받아. 부지런히 미팅 쫓아 나오고 스폰서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같이 얘기해보고 집에서 같이 모이자를 모여보고 했더니 한 50에서 70만 나와. 쏠쏠하죠? 그렇죠? 우리 남편이 월급 한 50에서 70 더 갖고 오려면 몇 년 걸려야겠죠? 승진하시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까 1000만 점이 넘어가면서 한 200여만 원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죠. 이거는 꽤 쓸만한 돈이고 매월 나오는 자산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고 1000만 점이 견고하게 굳어져서 12번 정도 1000만 점이 나오게 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여행의 기회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번에 태연지 가잖아요. 태어나서 태연지 어디 있는 줄도 몰랐잖아. 근데 저 2번째 가요 벌써. 아메에서 영화를만 태연지에 보내주니라 정말 조금씩 삶의 수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꿈도 못 꿨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면서 여행도 한 번씩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그래서 이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요. 1000만 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서 저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너무 오래 가지 마시라래. 한 2년에서 3년 한 1년은 배우고 워밍업해서 한 15% 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1000만 점을 퐁당퐁당 가서 플래티늄 가지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3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연봉이 4천에서 5천 정도 돼요. 연봉이 아니라 연금이 월 300씩 여러분 주식 배당금을 300씩 받으시려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놓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300을 받으시려면 우량주를 10억을 넣으셔야 돼요. 10억을 3년 안에 모실 수 있어요? 못 모으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할 수도 없잖아. 근데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10억의 자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랑 같이 하신 분도 내가 이렇게 연봉 4천, 5천 되는 거를 내 친구도, 내 동생도 같이 만들어서 두레그가 되면 나는 사파이어. 그리고 세레그가 그렇게 여행 가는 친구가 3명이 생기고 매월 200만 원 버는 친구가 3명 생기면 나는 에메랄드. 6명이 그런 친구가 생기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200만 원 벌고 싶은 날 모집해보는 거야. 월 200 소득 같이 공부하고 그쵸? 같이 이렇게 200 벌 사람 너 200 벌고 싶니? 물어보면서 아메이를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아메이에 대한 세간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오고 입구에서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메이에 정말 많은 팀들이 파운더스 에머럴드에서 파운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정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뭐예요? 꿈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심플하게 이렇게 심플한 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하시면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밌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하고 저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졸업할 때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저렇게 화려한 꽃다발을 드리고 저희 남편 졸업식에 갔다가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선배님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승주밖에는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승주를 자면서도 끌어안고 저렇게 하고 저희가 둘이 만나서 2006년 4년에 1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요 속에서 좀 예쁜 애들이 큰아이는 지금 이빨 빠진 큰아이는 29살 저희가 아메이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서 지금 버클리 음대를 올해 이제 졸업해요. 근데 아주 진짜 공부도 하나 안 시키고 맨날 저 아메이 하러 다니다가 어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이 편지에 어렸을 적에 저한테 저 소홀하셔서 서운한 적이 많았는데 뒤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준비하셨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체육대회를 가보긴 했어요. 무슨 뭐 행사 하나도 못 갔더니 그 편지에다 그렇게 쓴 거를 그때는 대충 봤는데 어제 보다 보니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4살 때 시작했는데 지금 29 됐고요.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네, 딸입니다.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4년 차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두 달 만에 이제 아이를 맡기고 제가 일을 하러 나가고 6개월 때부터는 어린이집에서 키워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뭐 이런 거 써왔나 봐요. 나중에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써있나요? 네. 고사포로 가족여행 네, 고사포로 해가지고 고사포로 가족여행 우리가 하는 얘기 들었나 봐요. 우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족, 하나님께 상 받는 한 해 이렇게 하고 새해 했나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작은 책 해서 이렇게 책을 만졌어요. 이렇게 펴보니까 우리 가족의 별명을 줬는데 엄마를 왕비라고 했더라. 그리고 아빠 병아리 믿음 심리학을 치료받아요. 자기는 천사, 오빠는 황진이. 네, 그 오빠가 이때 황진이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오빠는 황진이라고 썼나봐요. 네, 그 뒷장에 우리 집 가훈을 썼어요. 제가 그냥 안 들어오면서 엄마 입고 올릴 거다 그랬더니 뭔데 해서 몰라요. 지금 다 이게 있는지도.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우리 자녀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물드는 거야. 얘도 물드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미팅 안에서 옆에서 먹고 자라면서 얘도 물들어서 고3을 하지 않나, 프리덤을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와서 자기 꿈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메인 것 같다 해가지고 사인도 회원번호가 나오기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지금 시작해가지고요. SPS세요. SPS 뭐예요? SP를 독립시켰는데 사이드가 안 돼. 네, 오늘 제가 잠깐 우리 소연 리더가 소연 리더 잠깐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 아메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생, 지금 22살,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적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항상 기억에 났던 건 가훈이라고 하면은 항상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이었다라고 하면서 써갔던 거 이거는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Y 아메이를 넌 왜 아메이를 하니? 라는 거를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왜 이 사업을 했을까 좀 적어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한창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제 또래 아들을 두시거나 딸을 두신 분들은 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되게 작은 블럭 같다, 레고 블럭 같다, 쌓아가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어떤 멋진 집을 쌓아나가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되게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자리, 미팅장에 와서 한번 그냥 너가 경제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오늘 배우신 거 되게 많으셨죠? 경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공부해봐. 그리고 I2FCA라고 해서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거기에 방중환 리더님, 이세 리더님들 한창 나오는 라이브를 제가 직관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와,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팅장에서 들었던 이런 사업 설명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20살이 돈이 뭐가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경제 활동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업 설명을 듣고 아메이 같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함께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미팅장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막 몽글몽글해졌어요. 막 마음이 저거 누구도 하면 좋을 텐데, 나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사업 설명을 듣고 이제 아메이 사업 회원번호가 생기기도 전에 그냥 사업 설명을 하면서 다녔어요. 이 아메이는 이런 거래. 막 111을 해놓고 제가 어떻게 사업 설명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소득을 모아서 자산을 만들 수 있대라고 하는 가치를 계속 알렸더니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은 줄줄이 뭐가 생기는데 소득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너무 왜 아메이를 하느냐, 그냥 아메이 자체는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 지점에서 계속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 22살이 되고 경제활동을 나름 하겠다고 제가 잘하는 영상 편집으로 돈을 조금 용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부채가 되지 않으려고 일단 돈을 용돈을 벌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요즘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난 너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메이는 이 미팅장에 오면은 제가 막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아메이와 더불어서 내가 정말 그려내고 싶은 삶,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김일두 리더님과 같이 정말 1만 원에 기부한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어왔는데도 두서없이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그 삶이라는 탑을 쌓아가는데 엄마처럼 살고 싶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출발선이 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는 가치가 아메이에서 배운 게 나의 삶에서 좀 더 멋진 어른으로 살고 싶고 정말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잘했나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고 다녔고 지금은 SP의 S지만 앞으로도 이제 10년 후 고 EDC 클럽에 함께 들어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 EDC 감사합니다. SP를 했는데 가슴이 몽골몽골 하시다고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팀이 생기면서 SP가 돼요. 올해 그 팀이 GP가 돼요. 근데 사이트 400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 관리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PPT 하나 우리 30억의 건물에서 이자가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월 1,000이요. 월 1,000. 그럼 30억의 가치가 저 건물인 거죠. 우리 이분 있죠. 우리 앞에서 우리 소연 리더가 얘기했는데 많이 벌고 많이 기부합시다. 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회를 주고 나 혼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줘서 다 함께 부자가 되고 그 기회를 줘도 쓸 수 없는 사람은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김일두 리더님의 소득을 제가 살짝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수입이 약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연수입이요. 네,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월 3억 원의 소득을 벌으세요. 그러면요, 이거를 자산으로 환산하면요, 1,000억 원의 자산입니다. 1,000억 원. 30억 원의 건물이 아니라 1,000억 원의 자산대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메이를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쉽게 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이 있는 기회 사업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황금알을 낳는데 이거 아시죠? 내가 황금알 만드는 동안, 이 거위를 만드는 동안에 5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은퇴할 때 이거 끝나면 1억 줄게. 이거랑 황금알을 만드는 동안에 시스템이랑 다 제공하고 내가 돈은 줄 수 없어. 하지만 황금이 거위가 알을 낳기 시작할 때 너한테 알을 하나씩 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받으실래요? 알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500만 원 받고 1억 받고 나오실래요? 매일 알을 받으시겠죠. 우리 비즈니스가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누구처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나답게 정말 여러분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펴볼 수 있는 제2의 도약기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사업 설명해주신 저희 신승